눈썹 문신 의료행위인가? 안녕하세요.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요즘 반영구 화장술로 문신을 하는 일들이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이렇게 팔뚝이나 어깨 같은데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신들은 그 성형외과에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대개는 문신 그 업소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일반화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대구에서 문신 서비스업을 하는 피고인이요.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사이에 영업소에 간이 침대, 문신 시술용 기기, 색소 등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체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 손님들에게 일회에 13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그 피부에 바늘로 상처를 내서 색소를 주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눈썹 문신 시술을 했다 하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희망에 의해서요,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7명 배심원 중에서 4명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위험성에 대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어떤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그리고 국내외 관련 법령의 어떤 제정 또는 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및 사례 등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심도 깊은 찬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심원들이 이것을 토대로 장시간 토의해서 숙고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특히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15.3%가 문신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30.7%는 그러니까 눈썹 문신 시술과 같은 반영구 화장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취지로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병원에서 이 문신 시술을 받은 경우는 2.7%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영구 화장을 그 병원에서 받은 경우는 약 13.1%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고요. 이 문신은 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응답한 비율이 2014년에 54%에서 2018년에는 52.9%, 그리고 2021년에는 68.5%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신 시술사는 약 35만 명으로 일반 문신 시술사가 약 5만 명, 그리고 반영구 화장 시술사가 약 30만 명이고요. 이용자가 1,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또 이러한 현재 문신은 상당 부분 대중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반영구 화장 시술도 이렇게 바늘을 갖고 살갗을 찔러서 이제 상처를 내고 거기에 이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술 방식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문신 시술과는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표피의 두께가 신체 부위 및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진피에 색소가 투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반영구 화장 시술을 구별해서 다르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또 우리 그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문신 시술은 그 바늘을 이용해서 그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해서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고, 이 시술로 인한 발적, 통증, 부종이 수반되고 시술 과정에서 피부가 가지는 1차적인 기능 중 하나인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이 파괴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문신 행위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시술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위험 요소가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료인에 의해서 문신 시술이 시행되어야 그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은 문신 시술로 인한 그 부작용에 이렇게 즉시 대처할 수 있고, 또 의무 기록이 10년 동안 보관되는 등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 관리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데 반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서 피시술자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그 문신 시술업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헌재 판단이 있었던 거죠.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사에서는요, 미용업자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점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렇게 눈썹 문신 시술은 이렇게 진피층에 대한 침습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문신 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배심원들은요, 피고인에 대해서 일단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한편 우리 사회에서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라고 보기보다는 미용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피고인에 대해 뭐 유죄냐 무죄냐 그런 판단과는 별개로 이 반영구 화장 문신사를 포함한 문신사 자격제도를 통해서 반영구 화장과 문신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그리고 개정을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 그 7명의 배심원의 일치된 의견을 보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서비스업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서 법 개정 그리고 그에 따른 안전교육들이 철저히 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되겠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